다음은 의료기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양대학교 국제사업부 김대희 팀장님께서 해외환자 유치 전략과 향후 전망이란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한양대학교 국제병원의 행정지원팀장을 맡고 있는 김대희라고 합니다. 이 추운 날씨에 이렇게 의료관광 분야의 여러 가지 활성화를 위한 관심을 가져주신 여기 플로어에 계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요 근래 이제 우리 의료기관들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 말씀 좀 드리려고 그랬더니 우리 국회 보건복지위 오재세 위원장님께서 가셨네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하에서 그 해외 환자 유치를 통한 의료관광 활성화가 어려운 경영에 조금 돌파구가 되고 더 나아가 한국의 여러 가지 성장 동력에 하나의 좋은 예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짧아서 빠른 속도로 지금까지 저희 병원의 해외 환자 유치 전략과 저희 병원이 다개 국가로 설정하고 있는 러시아, 미국 중심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발표는 일반적인 저희 환자 2009년도 5월 1일 의료법 개정 이후에 저희 병원이 해외 환자 유치 사업을 통한 일반 현황과 그 다음에 유치 전략에 대해서 두 가지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의료관광 저희 타겟 시장인 러시아,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향후 예견되는 어떤 전망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소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병원은 2002년도 미팔군 지정병원으로 MOU 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환자 의료 환경 개선 사업으로 2004년도 국내에 3차 의료기관 최초로 전문 병원인 국제병원을 오픈하였습니다. 이 개원 당시부터 2009년도 의료법 개정 이전에는 한국에 와 있는 주재원이나 외국인 또 주재 상사원들 가족을 위한 외국인 의료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의료 환경 개선 사업들을 주력하고 있다가 2009년도 5월 의료법 개정 이후에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해외 환자 외국인 유치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자료화면 2009년도, 10년도, 그다음에 11년도, 12년도에 저의 다양한 활동 자료를 좀 소개해드렸고요. 최근에 저희 이제 양적 그 해외 환자 유치 사업을 통한 양적 증대 현황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법 개정 이후 2009년도 5월 이후에 자료를 제가 준비해봤는데 월별 또 연도별 해외 환자, 외래 환자 진료 현황을 보면 정부의 그 의료관광 그 증가율을 훨씬 상회하는 큰 숫자가 이거는 실환자 기준으로 제가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제가 8월까지 자료 7월까지 조사했지만 지금 하반기에 들어서도 더 가파른 속도로 해외 환자가 저희 병원을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또 특이할 만한 사실들은 입원 환자의 증가수가 굉장히 있었는데 초기에는 건강검진과 같은 그런 의료관광 상품 개발을 통해서 해외 환자 유치 사업을 주력하다가 지금은 중증 환자가 굉장히 방문 비율이 높아서 입원 환자의 진료 현황을 보시더라도 아주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 때문에 그러면 이러한 저희 병원에 있어서의 해외 환자 유치에 있어서 저희의 자그마한 경험이 여기 의료관광 산업에 관심 많은 선생님들과 같이 공유해서 더 발전되어 있는 어떤 결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제한된 맨파워와 전문 분야, 의료라는 전문 분야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분야와 또 저희가 할 수 없는 분야를 어차피 의료관광은 융복합 산업이기 때문에 관광 분야는 저희가 전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 분야의 여러 업체들과 윈윈 전략을 통해서 제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항공사, 국내
여행사,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국내 해외 안전 유치를 위한 에이전시와 적극적으로 제휴를 통해서 서로 상생하는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환자 친화적 환경을 구축하는데 하드웨어적인 인테리어를 포함해서 하드웨어적인 거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환자의 눈높이에 맞게 저희가 여러 가지 진료 시설뿐만 아니고 접점에 있는 환경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첫 번째 크게 보이는 저희 로비 부분도 층고를 높이해서 외국인 환자가 편안하게 와서 대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5년 동안 여러 가지 저희들의 홍보 활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현지에 가서 팸투어나 또는 여러 가지 의료 설명회, 그 다음에 현지 방송국에 예를 들면은 노출하는 그런 활동들을 쭉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단순히 한국에 와서 진료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의료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환자가 돌아간 이후에 우리가 포스트 케어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IT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한 뉴 헬스케어 개념의 우리가 구축 사업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1차적으로 어느 정도는 저희가 포스트 케어 특히 특정 지역, 지금 현재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지역에만 이렇게 화상을 통한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의 일반적인 현황이고, 그러면 저희가 사실은 단기간 5년 동안 타 의료기관보다 아주 우수한 해외 환자 유치 실적을 올렸던 것은 저는 두 가지 오늘 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해외 환자 유치, 특히나 외국인 진료에 있어서 오감으로 감동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여기 사진 배경 자료를 통해서 보시다시피 팸투어를 오신 외국 바이어들도 소홀히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현지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고 그 다음에 병실 생활에 있어서도 굉장히 환자 문화적 중심의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오감이라고 하면 우리가 휴먼 터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촉각으로 감각, 촉각, 그 다음에 우리가 현지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후각과 미각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는 굉장히 단순히 환자를 굉장히 그 휴먼 터치에 중점을 두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여러 가지 해외 현지에 가서 홍보 설명회도 해봤고, 또 여러 가지 홍보 브로셔도 제작해서 해보고, 또 현지 방송국에 저희가 방송 매체를 통해서 홍보도 해봤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건 역시 체험자가 저희들 병원에 입원 또는 외래 치료를 통해서 느낀 여러 가지 감동이 비체험자에게 전달됐을 때 가장 큰 효과를 얻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도 마케팅, 감성 마케팅의 어떤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저의 키 메시지는 오감으로 하라. 두 번째 저의 키 메시지는 선불원입니다. 오늘날 중국의 경제가 이렇게 활성화된 것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등시아병의 선불원에 기초한 선택과 집중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3차 의료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한양대 병원 하면 우리 의료 소비자의 고객의 마음속에 어떻게 포지셔닝 되어 있냐면 관절염을 잘 보는 병원으로 포지셔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잘하는 분야를 선택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성공적인 해외 환자 유치 사업의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백화점식으로 다 나열된 의료관광 상품 개발을 통해서 해외 환자 유치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제약도 많이 따르고 단기간에 성과를 내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성형 수술을 잘하는 강국입니다.
우리 개원가의 선생님들 여기 와 계시겠지만 개원가에서는 우리가 미용 성형 위주의 환자 발굴, 해외 환자 유치 사업을 합니다. 저희는 다 리컨스트럭션 하는 환자입니다. 여기 자료 화면에 보시다시피 지금 14세 된 압둘 하림이라는 어린이는 지난달 퇴원을 했습니다. 시리아 전쟁 중에 있는 시리아에 정부군 진압 장갑차에 팔이 끼어서 완전히 제대로 팔을 못 쓰는 그런 환자였습니다. 저희 병원에 와서 수술 이후에 완전한 재활치료까지 이어져서 완전한 팔을 치료하고 밑에 자료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IT 13세 소년이 저러한 기형의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환자가 재건 성형을 통해서 보통의 어린이처럼 자기 얼굴을 갖게 되는 그런 환자. 그래서 저희는 특히나 조금 중동 국가에서도 아랍에미리트나 GCC 국가 중에서 오일 달러로 경제 부국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현재는 중동 국가 중에서 리비아와 시리아와 등과 같은 그런 내전이나 또는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국가에서 자기 건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그런 환자들을 집중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왼쪽에 발 쪽에 있는 그러한 환자는 정말 유리 피판수를 통해서 피부 일부를 저희가 이식해서 완전한 피부를 갖고 굉장히 만족해하고 갔습니다. 20세 된 리비아 환자입니다. 리비아 공항에 수술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이러한 수술 결과를 보기 위해서 공항에 100명이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이 우리가 3차 의료기관으로서 저희가 집중적인 선택, 성형 분야의 집중적인 선택을 통해서 집중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역시 리비아 34세 된 저희가 인콰이리를 받은 환자도 역시 12월 11일 날 저희 정형외과와 그 다음에 성형외과에 수술 예정된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는 개원가에서 우리가 미용 성형을 집중적으로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3차 의료기관으로서 리컨스트럭션 환자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두 가지 메시지가 우리가 의료기관에서는 해외 환자 유치 사업을 하는데 중요한 키 메시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저희들 환자를 대함에 있어 환자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례로 우리가 보통의 전문 용어나 의사 선생님께도 교육을 통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일반인들이 쓰고 있는 보통의 언어로 환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잘 경청해 주시고 또 설명할 때도 그렇게 일반인이 언어로 써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저희가 21세기에 가장 헬스 아웃컴을 제일 가장 강력한 툴은 역시 의료 커뮤니케이션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의료 커뮤니케이션 함에 있어 환자, 그러니까 외국인 환자와 코디네이터와의 커뮤니케이션, 또 환자와 의사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의 눈높이는 반드시 환자의 눈높이를 하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현장에서는 굉장히 강조하고 이런 결과가 저희들 해외 환자를 외국인 환자에 감동을 주는 그런 성과를 이루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가 그 여러 사업 초기에 2009년도부터 저희가 세그멘테이션하고 해서 결론 내린 게 1차 러시아 시장을 굉장히 크게 봤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부터 꾸준히 러시아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제일 빠른 속도로 아마도 국내 의료기관 중에서 제일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주 수요일 날 푸틴 대통령이 방한을 했습니다. 우리 의료관광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게 결국은 양국 간 비자 면제 협정을 통해서 향후 러시아 간 또는 한국이 러시아 간 양국 간 일반 관광객이 더 크게 증대하지 않을까 그렇게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일반 아까 우리 관광공사 김세만 단장님 말씀대로
일반 관광객 중에 5.7%라고 그랬나요? 5.6%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게 그 정도만 저희가 의료 관광객, 일반 관광객 중에서 의료 관광객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면 상당히 러시아 시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시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러한 배경으로 향후 푸틴 대통령이 보건의료 분야에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했고 특히 우리가 극동 러시아직 블라디보스톡이나 사할린, 캄차카 지역은 특히나 보건의료 분야에 있어서의 러시아의 아주 중심지가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분야, 특히나 사할린 지역은 푸틴 대통령이 약속한 바와 같이 암 중심으로 그러니까 러시아 국민의 암으로부터의 고통을 해결하는 데 중심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사할린 지역의 보건성과 MOU를 통해 현지 의사분들을 연수시키는 그런 연수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또 해외 진출과 관련해 가지고 사할린 지역의 해외 진출을 요청받기도 했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두 차례에 걸쳐서 사할린 보건부 장관분이 저희 병원에 방문한 적이 있고 저희 또한 답방 형식으로 러시아 보건부를 방문해서 앞으로 향후 해외 환자 단순한 러시아 환자 유치뿐만 아니라 앞으로 향후 러시아 지역의 해외 진출 사업까지도 넓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미국 환자 유치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최초로 미국 시장을 크게 생각하고 저희는 항공사와 조해서 의료관광 공동 상품을 개발한 바가 있습니다. 매년 코리안 아메리칸 중심으로 약 1,200분이 재외 동포 중 재미교포들이 저희 병원을 방문해서 건강검진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는 전략적인 접근 방법으로 우리나라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분들에 대한 우리나라 의료 수준을 인식시키고 제고시킴으로써 더 나은 아시안계 지역, 그러니까 차이니스 아메리칸 또는 자피니스 아메리칸들을 또 저희가 유치하고 더 나아가 미국의 히스패닉계 또는 코케이시언 우리 백인들을 유치하는 그런 시장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바마 케어가 지금 안고 있는 신문을 통해서 잘 알려진 바대로 오바마 케어가 이번에 사실은 셧다운된 주요한 원인이 됐던 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바마 케어가 지속 가능한 미국인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는 지속 가능한 의료보험의 케어가 지속되려면 미국 정부가 향후 10년간 약 1,700조의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그 자료를 제가 인용하면 지금 이 자료는 아시겠지만 미국이 지금 간호사 널스 쇼티지 또는 닥터 쇼티지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미국 점점 갈수록 그 갭은 더 커집니다. 저희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의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의 케어를 위해서는 상당수의 의사 선생님이 필요한데 부족한 게 해가 거듭될수록 더 커진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것들은 미국에서 의료 서비스, 의료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또 그럼으로써 사실은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하는 그러한 의료관광 관련 잡지 또는 그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체적으로 미국에서의 여러 가지 프로스 앤 컨스가 있지만 한국의 의료관광 시장과 미국의 오바마 케어와의 여러 가지 관계를 보건대 향후 미국의 보험사는 미국의 국제보험사는 자국의 높은 의료비의 어떤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자국민 중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한국을 포함한 동남아 국가로 상당량 이동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런 보고서와 대략적으로 물론 다른 생각을 가진 그러한 분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미국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해외 환자 유치 사업의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자, 제한된 시간 때문에 간략하게 저희 해외 환자 유치 사업과 저희 타겟 국가로 설정한 러시아와 미국의 어떤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오늘 오신 분들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한국 의료관광 산업 발전을 위해서 다들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저희 병원 문이 열려 있습니다. 같이 고민하고 그런 오늘 여기 제 포럼을 통해서 만난 분들이 저와 함께 많이 고민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경험과 지식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